지수가 하락을 해서 사실 안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종복 전문가 이 추천주라든지 강조하는 종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서 제 눈에는 오르는 종목이 좀 많이 보입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20%가량의 급등입니다. 이 종목 그때 한 2만 원까지는 법칙상으로 볼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요. 또 오늘 장에서 선방하는 쪽이 로봇 쪽이죠. 로봇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 두 종목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로보티즈가 또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에 집중하면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눈에 상당히 좀 많이 띄는데요. 또 시장은 약간은 좀 힘이 빠져 있고요. 전문가님이 보시는 시각 알려주시죠. 그렇죠. 예, 우리 진행자가 이야기했듯이 사실 제가 지금 참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뭐 어제만 얘기한 게 아니죠.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해 드리니까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은 해외 시장이 해외 시장을 제가 급락이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은 폭락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근데 뭐 이토마토 같은 그죠? 굴지의 방송에서 그런 표현 쓰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냥 제가 급락이라고 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특징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 이 빨간색 선의 이 지지선들, 이 빨간색 선이 어제 불어 깨지자 빨간색이 깨지니까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눈높이 맞춰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예, 이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변곡점에서 지지가 깨지자 급락인데 지지가 왜 깨진 거냐면 경제 지표고 이 경제 지표는 지수 하락 요인이라는 얘기 어제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요새 시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패라 이거만 뭐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로봇 관련주 폭등하는 거, AD 테크놀로지 같이 칩 관련주 급등하는 거 이런 거 다 놓치면 억울하죠. 주식은 다음이 없습니다. 주식은 지금이 항상 기회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어쨌든 요번에 PMI까지 높게 나오면서 그것도 여기 보면 합성 PMI는 50이 넘었어요. 이건 죽어도 경기 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연준 그 고위급이나 아니 연준이 아니죠. 그 미국 투자은행의 뭐 고위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강조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경기가 지금 침체가 아니라는 게 지표가 확인되죠. 그리고 금리 밴드가 중요합니다. 금리 밴드는 이미 연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금리 밴드를 정해놨어. 그러면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요까지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변곡점에서 폭락이지만 급락으로 썼고 이 급락은 이 지표 양호에서 기인됐고 강한 긴축으로 연결되는 공포감으로 밀리는 건데 금리 상단은 정해놨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빠지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린 거고 시간이 아까워도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보다시피 그렇다고 뭐 방송을 1시간씩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제 보면 나스닥을 11시, 23시 40분, 45분부터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표가 23시 45분에 나왔고 급증으로 나왔어요. 주택 판매 지표는 떨어져서 나왔지만 기존보다 0.03.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표가 중요한 거죠. 50 이상의 이 서비스 PMI하고 합성 PMI. 근데 이 서비스 PMI도 이게 예비치라고 그랬습니다. 예비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나중에는 높게 나올 게 뻔하죠. 그럼 여기가 높아지면 오늘 밤과 23일 밤에 나오는 이 근원, 이 PC도 높게 예측되어 있고 이 높게 나올 게 뻔하고 그러니까 장이 안 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은 장이 안 밀렸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운 시간 다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냥 이따가 지수 전략은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보다시피 나스닥이 지지가 깨지자 밑으로 빠졌고 지금 생각났네요. 이 단이 높은 거, 이 단이 넓은 거, 변동성. 자, 우리나라도
버팅기다가 이제 그 지지를 깨면서 오늘 살짝 밑으로 밀려 내려오죠. 또 생각났습니다. 빠르면 그 CPI, 아니, PCE 때 방향성 나오는 거라 그랬죠. 더 이상은 못 버틴다는 얘기.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냐면, 보다시피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짓누를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짓누르는 게 아니고 너무 뻔한 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뻔한 게 긴축 공포란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밀리는 거기 때문에 약한 주식은 계속 약할 수밖에 없고 강한 주식은 계속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한 주식,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최근 주도주 위주로 하면 문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금을 챙겨놨다가 지수가 밀리면 기회를 잡으셔라. 이게 핵심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전략. 오늘 보시면 로봇, 선별 2차전지, 물가 관련주가 강세인데 로봇 관련주 먼저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분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샀는데 진행자들이 뭐 이종복은 로봇을 되게 강조하니까 이거 하지 마라. 팔아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로보티즈를 사라.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얘기 안 했고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니까 이종복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래서 이건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로봇 관련주의 특징을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상적으로 2023년 1월 주도주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꺾였으면 이게 외봉이죠? 쌍봉을 줘도 죽는 거고 뚫고 가면 뚫고 가는 거고 저는 뚫고 간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주도주 논리입니다. 로보티즈가 강하니까 이제 뭐 로봇 관련주 다 흐름 양호한 거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최근에는 주도주를 공략하라고 하지 않고 후발 순환매 역배열 패턴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거 위주로 가는 스타일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솔트록스 오늘 또 날라갑니다. 완벽하죠, 여러분? 2차 전지하고 로봇 관련주는 최고인데 문제는 반도체. 반도체는 아까 화면 제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시간 부족해요, 여러분. 반도체는 최근에 미국 기업의 반도체 섹터가 조정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정권에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장 어제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그쪽도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보면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겠죠. 그 타이밍에 반도체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는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어떤 분이 물가 관련주를 질문했을 때 감사 이거 솔룩스 첨단을 놓으면 안 되고 AD를 놔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이 2월 17일인가요? 2월 10일 금요일이군요. 이거 물어봤을 때 이종복이가 다음 주 핵심 포트폴리오로 추천하려고 하는 거 그냥 오픈하겠다라고 하고서 얘기했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가격도 이종복은 2만 원 넘어가는 걸로 얘기했는데 2만 3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예, 요거 놓고 자, 물가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물가 관련주가 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냐면 PCI 그 다음에 PPI 등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나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관련주도 한 번씩은 꿈틀꿈틀 거리는 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물가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중기로 보고 접근하는 건 괜찮지만은 단기적으로다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물가 관련주도 제가 바닥권에 있는 거니까 한 말씀만 또 드려보면 그럼 물가 관련주가 언제 시세가 나올 거냐? 다음 달 물가 지표들이 나올 때 그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됐을 때 그때 쟤들이 아마 터질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선반영 된다고 그랬죠? 3월달 물가 관련주가 3월달에도 물가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물가 관련주들의 흐름.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주도주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코멘트만 드려볼게요. 2월 10일 미스터 진단 일부에서 환율 분석 완벽하게 해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면 되는데 결국 환율도 1320 정도, 그죠? 예, 1320에서 1350 정도에서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모로 모든 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분들은 수익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종합이 310조까지 밀릴 때까지는 기다리는 양쪽으로의 시장 얘기가 맞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죠.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전략 팁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뭐 선물 얘기도 할 얘기가 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다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저는 종목 쪽을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도 일단은 선물 얘기도 조금만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선물 시장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숫자가 다 끝났죠, 여러분. 진짜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숫자라는 숫자는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91 지나자 딱 떨어지는 거. 이게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곡점. 그래서 어쨌든 선물은 지지가 이제 갭으로 깨진 거고요. 320 중요성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320의 종가가 나왔을 때는 밑으로 밀릴 거라는 얘기 어제 해드렸죠. 근데 그걸 갭으로 깼으니까 밀리는 거고, 이 단위면 기세 자체가 우하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거는 하루짜리로 보시면 안 돼요. 320에서 322가 저항의 역할이 되면서 310 수준이나 상승폭의 한 절반에서 618 수준 정도로의 흘러내리는 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오늘 방송 용어로는 317 지지 중요. 그죠? 근데 지금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라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장은 너무 패가 뻔합니다. 근데 그 뻔한 패를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있는 분들은 1월달 주도주 군을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종합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한 310 수준 언저리에 왔을 때 그때부터 주식을 사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신다면 노프라보로입니다. 효도꼬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 에이지테크놀로지 수익 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또 최고 수익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